안녕하세요, 미스터홈입니다. 도쿄에서의 네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밤을 자고 네 번째 날 플렉스테이 인 토키와다이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와요. 오늘은 제가 요코하마에 갈 예정인데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엄청 옵니다. 와, 또 이렇게 날씨에 유재정님께서 안 도와주시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나저나 어떡하나. 일단 비가 오면은 뭐 다닐 수는 있어요. 우산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촬영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네, 얼굴 없이 보이스만 나오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오늘 요코하마로 가보긴 가볼게요. 뭐 가서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코하마에 가서 어떤 전경이 있는지 어떤 풍경이 있는지 요 빗속에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태풍의 영향권도 있다고 하는데 잘 피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일단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오늘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긴 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비가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속한 순간인데 뭐 여행이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해인사 때도 옷을 다 젖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미리 대비를 하고 나오니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요코하마에 갈 때쯤이면 조금 비가 덜어오길 바랄 뿐입니다. 요코하마에 가려면 일단 시부야역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부야역까지는 일단 빗속을 뚫고 무슨 말이야 멘트도 못 치겠네요. 뚫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부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부야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은 수의 라인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요코하마에 가기 위해서는 도쿄 라인을 타야 되는데 지금 역에서는 표시가 없어서 한번 찾아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 라인은 도대체 어디람? 이동해보죠. 이게 지금 좀 웃긴 게 토요코 라인이 지금 후쿠토신선과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내려가는 길이 같고 플랫폼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도쿄 메트로 패스가 있잖아요. 요 패스로는 또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나와서 일단 티켓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 라인 원데이 패스 같은 것도 있고 차이나 타운 트립 티켓도 있네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거기 가가지고 패스를 구매하면 구매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일단은 요코하마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랑 같이 써 있어가지고 구매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차저차 이러쿵저러쿵 요코하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 미나토 미라이 선을 이용해서 요코하마를 돌아다녀 볼 계획이에요. 사실은 이제 요코하마역이 아니고 시부야역에서 그 티켓을 미리 구매할 수도 있는데 전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일부러 티켓을 따로 구매를 해서 나와가지고 여기 기계를 이용해서 오늘의 티켓을 구매해 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저는 요코하마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미나토 미라이 라인을 이용해서 원데이 패스를 끊을 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구간이 막 200엔이 넘기 때문에 패스권을 끊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패스권은 기계에서 바로 끊을 수가 있고 인터내셔널 한국어 지금 여기 미나토 미라이 선 있죠. 여기가 이제 요코하마에서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은 다 이 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고 이렇게 금액을 고를 수가 있고 구간별로 이제 200엔, 230엔이니까 한 2번 이상만 탈 거면은 여기 써있는 1일권 그리고 저는 마그네틱 티켓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460엔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코하마에서 미나토 미라이선을 3번 이상 타겠다면 이게 싸게 치는 거겠죠.
네, 저는 지금 모토마치 주카가이 역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코스인 차이나타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차이나타운이랑 그리고 그쪽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공원이랑 건담 팩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키하바라 편에서 간단하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로봇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특히나 건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0년 이전에 나왔던 작품 다 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건담 빠돌인데 건담 팩토리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영상으로 다룰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지금 옆에 그림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인천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죠. 요코하마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인천과 비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개항항, 그러니까 외세의 문물을 받아들인 항구로서 좀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와서 특히 화교 사람들이 와서 자리 잡은 그런 장소, 역사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한국의 인천에 있는 그 차이나타운과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좀 더 빨라요. 여기가 좀 더 빠르게 인천보다 빠른 차이나타운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둘러보고 일단 11시쯤 되면 식당들이 열 테니까 그렇게 가서 식사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지요. 네, 전철역을 빠져나왔는데 네, 뭐 요코하마에도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아까 출발했을 때의 도쿄만큼은 아니지만 네, 우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바람이 세게 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닷가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우산을 써봐야 비 다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뭐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차이나타운을 오게 되면은 따로 간판 볼 거 없이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나 입구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봐도 차이나타운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해 보면 될 것 같고 입구 쪽에서부터 이제 중화요리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보여요. 간판들만 봐서는 어떤 가게가 뭘 파는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림을 보면서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식사할 수 있는 곳들이 빨리 여네요.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오픈한 가게들이 일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만두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메뉴들을 밖에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글씨 많고 빨간색 간판 많은 거 보니까 뭐 차이나타운 같다, 그쵸? 지금은 비가 오니까 용원양이지만 아침 일찍이기도 하고요. 좀 이제 주말에 날씨 좋을 때는 여기도 이제 관광지가 되었다 보니까 사람이 북적북적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들, 유명한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식당을 고르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처럼 평일날 비 오는 날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 어디 가도 조용히 식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는 하네요. 네, 차이나타운을 돌아다니다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나옵니다. 중간에 골목을 지나다 보이면 보이실 텐데 여기는 관우신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하네요. 사당의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근처에 오면 향냄새가 세게 나요. 그래서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으리으리한 건물이 하나 서 있죠. 이런 관우시드 사당, 여기도 평소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아마 밤에 온다면은 여러 등들이 켜지면서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코하마 자체를 처음 온 거기도 하고, 그리고 차이나타운은 각 나라에서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여기 나름의 매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보다도
인천 차이나타운과 많이 닮아 있는 곳이기도 해서 오히려 저한테는 좀 익숙한 풍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골목골목에 식당들이 참 많은데 베이징 덕을 파는 곳은 오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비주얼의 오리들이 옷을 벗고 걸려 있습니다. 식당들의 가격대가 그렇게 막 저렴하진 않아요. 면 요리도 거의 뭐 980엔, 세금 붙으면은 일단 메뉴 하나당 1000엔 정도는 잡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식사하고 요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금액대가 높으니까 식사 대금이 좀 들 수도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죠. 보시면은 대부분의 요리들이 한 1200엔, 1000엔 뭐 요 정도 사이에서 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한 가게도 있고 안 한 가게도 있는데 일단 오픈한 곳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식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그만 건물에 있는 가게인데 뭐 가격이 괜찮아 보여요.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게들이 여럿 있는데 대부분 11시에 열긴 하네요. 네, 메뉴를 주문했는데 일단 아이스 커피나 우롱차 중에 하나를 무료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롱차랑 그리고 밑반찬들이 좀 나왔어요. 게살 스프처럼 보이죠? 네, 스프도 나오고 밑반찬 잘 나오네. 짜사이는 네, 일본말 중국말 다 짜사인가봐요. 이렇게 뭐 단무지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찬이 나와주네요. 네, 메뉴인 고기덮밥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고기덮밥이 영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밥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이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880엔, 한 이제 만원 좀 안 되는 금액이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맛까지 쓰면 금상을 첨하겠죠. 네, 식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쇼츠에 가서 합시다잉. 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 배가 진짜 불러요. 보통 일본에서 먹던 음식이 평균적으로 하나 시키면 한 0.8인분 정도 돼가지고 일부러 저도 좀 양이 작을까봐 밥 하나 시키고 그리고 그 만두 하나 시켰잖아요, 교자. 근데 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놀랬어요. 지금 배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녁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가 불러요. 1430엔, 이 정도면 뭐 양 대비로 봤을 때는 무난한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은 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네요. 이제 빡시게 걸어서 네, 건담 팩토리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을 걸어서 요코하마 야마시타 공원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해변공원이고요. 주변에 뭐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일단은 뭐 항구 같은 거 있고 배 타는 곳 있고 막 되게 예쁜 바다가 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비 오는 날씨에 예쁜 바다를 연출한다라는 말도 좀 웃기기는 하네요. 차이나타운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이고 근린공원이죠.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하는 공원인데 뭔가 굉장한 게 있어 보이진 않죠. 사실 이쪽 이제 야마시타 공원 바로 옆에는 요코하마 마린타워라고 하는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서 이제 뭐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워 같은데 사실은 여기가 그렇게 높은 타워가 아니고 요코하마에는 좀 더 전경을 볼 수 있는 건물들이 몇 개 더 있어서 요즘은 크게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대신 밤이 되면 여기 LED가 쫙 올라와가지고 건물이 좀 이뻐진다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올라가서 전경을 보는 것도 크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저쪽 공원 넘어서는 그 건담 팩토리, 오늘 1편 요코하마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의 마지막 장소인 건담 팩토리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야외 전시장을 보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제 로봇을 좋아하는 건담 빠돌이로서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입장료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마시타 피어입니다. 항구죠. 네,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파도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빗바람이 강하게 날리는데 너무 날려서 우산도 못 써요. 우산 쓰면은 100%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와,
진짜 날씨 대박이다 아주 그냥. 목소리는 들릴지 모르겠어요. 바람소리 때문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저 멀리 이제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건물이 건담 팩토리입니다. 네,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 가까이서 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담 빠돌이, 건담 마니아들한테는 이만한 장소가 없죠. 야, 와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는 길에 살짝 봤는데 거대한 건담의 그 실물 모형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봐야겠어요. 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는 뭔가 휑하죠. 하지만 제가 아까 봤었던 건담의 실물 모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다이바 앞에 유니콘 건담이 있어서 우와 유니콘 건담이다 이랬는데, 사실 제가 그 2016년에 그 오다이바에 갔을 때는 요 퍼스트 건담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퍼스트 건담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건담입니다. 옆에서 봐도 멋있네요. 저쪽 옆에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추가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 보는 건 저도 포기를 했고, 무슨 건담 타워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위에서 보면 좀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입장료 자체가 조금 사악한 편이라. 네, 입장료 여기 입장하는 것 자체가 1650엔 정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봐야 되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저의 예전 건담 애정도가 좀 식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곤 하네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쵸? 건담 팩토리 내부에는 건담 아이템들을 살 수 있는 건담 베이스라는 샵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모델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역시나 건담 하면은 네, 프라모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내부에는 건담 랩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연구소인가봐요. 건담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연구소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좀 재밌어 보입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건담이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손가락 펼친 거는 제가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열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옆에 타이머가 1초 남았네요. 짠! 오, 음악이 나온다. 야, 이거 곡 아시면 진짜 랄라랄라라. 오, 조명 들어온다. 멋있어요. 사실 뭐 이거 보려고 1650엔 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까지 건담 팩토리 그리고 차이나타운 요코하마의 전반부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코하마 날씨는 좀 흐리긴 하지만 꽤 둘러보고 볼만하고 좀 이제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여기 건담, 네, 건담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입장료는 좀 사악하고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장료 값은 충분히 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요코하마 여행 다음 편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